오늘은 공무원의 책임과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크게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로서 가하는 그런 징계 책임과 또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가지는 그 변상 책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징계 책임에 대해서 보면은, 징계 책임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형벌 책임, 형사 책임하고 어떻게 차이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당연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징계 책임이라는 것은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 공무원 근무 관계가 특별 행정법 관계죠. 특별 권력의 기초해서 행정 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징계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기해 가지고 일반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규율 대상으로는 당연히 이 징계 책임은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사벌은 형법 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차이겠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징계 책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신분을 잃게 되면은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 유지와는 관계없이 제지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을 보면 어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사표를 내면은 사표 받아주지 말고, 사표를 내서 사표 수리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를 하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도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 책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 책임의 그 내용이란 것은 그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신분상의 이익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합니다. 반면에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사형 같은 신체의 그 생명이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또는 그 재산상 이익의 박탈, 이것은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징계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신분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지, 어떤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라든지 재산상 이익을 박탈, 그 자체를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책임은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부가 처분권자가 당연히 행정기관이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 형사벌이라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히 서로 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다라는 것을, 독자적인 별개의 절차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형벌이 동일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징계 책임과 형사 책임 같이 묻게 되더라도 이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사유가 징계 책임이 될 수도 있고 형사 책임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원칙상 상호 독립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유에 대해 가지고 경찰, 검찰 등 그런 이제 수사기관이 그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통보가 오게 되면 그 행정기관은 일단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징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그렇게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절차가 개시됐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징계 요구라든지 징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법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통상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가 소추가 되면은 일단 직위 해제를 하게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가 이제 결정이 나면 특히 그 형사 재판에 있어서 어떤 사실과의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어떤 법원의 판단은 징계 절차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법원의 형사법원에서 판결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징계 혐의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그 무죄 받은 것이 그 확실한 어떤 증거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죄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징계 책임도 없어지겠지만은,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징계 책임도 없어지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우리 무죄 추정의 법리라는 게 있었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따라서 확실하게 이 사람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무죄로 하는 판결했다, 이런 취지라든지, 또는 사실관계 있는데 이것이 형법에 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무죄가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사면이 됐다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거나 뭐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사실관계가 존재 부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예를 들면 그 징계 혐의자가 어떤 정신 상태가 건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참작 사유가 돼서 형벌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징계 절차와 이 형사 절차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징계 받았다고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통해서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사유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가 하시는데, 이 징계 사유는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그러 있느냐? 국가공무법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첫째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에 손상을 가했다, 이런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그 의무 위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그 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어쨌든 공무원의 어떤 공무법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 사유의 발생 시점인데, 아까 말한 이 징계책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발생해야 됩니다. 그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재직 중에 발생한다. 만약에 그 재직 전에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게 된다. 또 공무원의 재직 중에 발생했더라도 일단 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이제 그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게, 원칙은 이제 법령에서 명문으로 예외를 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이제 바꿔서 새로 임명됐다, 이런 경우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 관련 법령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다시 바꿔서 임명됐다, 재임명됐다, 이런 경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어떤 그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이 경력직 공무원, 그 국가공무법이죠. 국가공무법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어떤 징계 사유를 경력직 공무원 징계서로 봐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 재직 중인데 재직 전에 어떤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임용된 후에 공무원의 위신과 체면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가정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례가 예외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런 돈을 1,000만 원을 뇌물을 준 거죠. 주고 임용이 됐다. 이런 경우 이 1,000만 원의 뇌물을 준 것은 임용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임용 후에 공무원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에 손상을 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징계 사유는 재직중에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만 법령의 명문을 규정이 그러지 않는 예외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하고 지금 방금 이렇게 재직 중에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임용 후에 어떤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에 손상을 간다면은 예외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고 예를 들면 금품이나 향응수수, 그 다음에 공금 횡령 유형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유들은 우리가 공무원법 공부하지만 뭐 회사에 재직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통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그러나 금품 수수, 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 유용 이런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시효가 가는 문제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하게 되면 이 행정기관은 그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효기간인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경고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사의 어떤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시효가 1개월 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시효가 1개월 미만으로 남았다. 이런 경우는 수사의 어떤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면 된다. 이런 규정이 국가 공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징계 사유가 언제 발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또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징계 시효가 있다는 이런 문제를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권자입니다. 징계권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그냥 징계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징계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 징계 요구권자가 있고요. 징계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징계를 한다면 어떤 내용의 징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징계 의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식절하는 징계 처분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 의결권자와 징계 처분권자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 의결권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 처분권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징계 요구는 누가 하는가? 징계 요구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합니다.
정무라고. 그 다음 6급 이하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요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우는 소속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경우는 소속 기관장.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법무부에 검찰하고요. 검찰의 서울지방검찰청의 6급 공무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서울지방검사장이죠. 그런 관계다는 것이고, 5급 공무원, 서울지방검찰청의 5급 이상의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소속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특별한 경우에서 감사원도 징계 요구권을 가집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이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또는 그 기타 법령에 의해서 어떤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발견이 됐을 때는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뒤에 여기 나오는 건 아닌데 뒤에 공부할 때 이 징계 요구가 과연 구속력이 있는가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국가기관 가니까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 감사원이 그 징계 요구를 하면서 그 내용을 파면을 요구한 이런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감사원이 징계 파면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가 그 징계 요구를 반드시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의결이 되거나 하면은 뭐 그 인사혁신처장이나 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이 보니까 그 자기가 징계 파면 요구했는데 징계 파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 징계위원회의 직권 상급 징계위원회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다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면 징계 요구한 경우는 상당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다른 행정기관의 어떤 예를 들어 임용권자나 소속장관이 반드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이 해야 되는 소속장관 이에 따라야 할 그런 의무는 없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징계 요구권자는 일반적으로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경우는 소속장관이다. 그리고 6급 이하는 그보다 좀 아래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원도 징계 사유가 발견이 되거나 또는 그 감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감사를 거부를 한다거나 그다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어떤 서류 제출을 게을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때 그 징계 요구에 대해서 그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이 그게 따라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징계 파면 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이 나면은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감사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징계 파면 요구했는데 징계 파면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징계위원회의 직권 상급 징계기관에다가 상급기관 설치된 징계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면 징계위원회는 상당히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되겠습니다. 징계 의결권자는 징계위원회인데 여기는 이제 뒤에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처분권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쭉 공무원 관계 보면서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징계처분권은 사실상
임용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용권자 가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국가공무원법에 조금 나눠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면 해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권자가 징계 처분권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 임용권자가 그 임용권을 하급기관에다가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 임용권자가 그 파면 해임에 일하는 그 징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파면 해임 이외의 징계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임용권자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나, 이제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보통 중앙징계위원회인데,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의 그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무총리가 그걸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징계 처분권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딱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권에는 징계 요구권, 징계 의결권, 징계 처분권이 있다. 그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하는 것이니까 두고,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 처분권자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징계 요구권자는 아까 말한 5급 공무원의 경우 어떻고 6급 이하 공무원 경우는 이렇다 하고, 그러나 징계 처분에 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원래는 임용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그래서 파면 해임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파면 해임에 대한 처분권자, 징계 처분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 처분을 한다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그 파면 해임 이외에 징계 의결을 했다면 그런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장애한다, 간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징계위원회 상 경우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파면 해임 이외에 그 외에 징계 처분에 대한 어떤 처분권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